안녕 친구들. 나는 한국인 해피걸이야.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어 배우기에 도움되는 한국 예능 3가지를 추천해 볼게. 그 예능은 바로 흑백 요리사, 무쇠 소녀단, 언니네 산지 직송이야. 이 예능들은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정말 좋을 거야. 내가 이 예능들을 추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이 예능들에서는 한국어가 짧게 나오는 편이야. 대화 형태라서 한 문장이 별로 길지 않아. 둘째, 말이 그닥 빠르지 않은 편이야.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인기 많았던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어. 런닝맨, 무한도전, 1박 2일 등이야. 그런데 그 예능들은 상황에 따라 말이 굉장히 빠를 때가 있어. 그리고 출연자들이 겹쳐서 얘기할 때도 많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어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 한국어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예능으로 추천하는 이유 3번째. 아무리 한국어 배우기에 좋다고 해도 재미가 없으면 잘 안 보게 되잖아. 이 예능들은 재미와 볼거리가 있어서 좋아. 한국 음식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직접 요리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더 재밌을 거야. 음식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장소도 많이 나와. 한국의 모습이 궁금한 친구들이 보면 또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이 예능에는 잔인하거나 불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여러모로 내용이 참 좋은 편이야. 출연진들의 성장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출연진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내가 이 예능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쯤으로 하고, 이 예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볼게. 첫 번째로 추천하는 한국 예능은 흑백 요리사야. 흑백 요리사는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됐어. 한동안 넷플릭스에서 계속 1위 했다고 들었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예능이야. 친구들, 흑백이 무슨 뜻인지 알아? 흑은 검정색을 말하고 백은 흰색을 의미해. 출연하는 요리사들이 검정색이나 흰색 요리복을 입고 나와. 흰색 요리복을 입은 요리사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요리사들이야. 요리 실력도 최고고 인기도 많고 유명한 요리사들이지. 그리고 검정색 요리복을 입은 요리사들은 유명하지 않은 요리사들이야.
그런데 흑색 요리사들은 유명하진 않지만 요리 실력은 좋은 사람들이지. 처음엔 100명의 요리사가 나와서 요리 대결을 해. 다양한 요리 대결을 해서 결국 최후의 승자 1인을 뽑는 거지. 이 요리사들의 음식을 심사하는 사람은 두 분이야. 한 분은 백종원 님이고 한 분은 안성재 님이야. 백종원 님은 한국에서 남녀노소에게 워낙 유명해. 요리사라기보다는 요리 연구가이면서 사업가야. 한국 배우 소유진 님이랑 결혼하면서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어. 그 이후로 많은 예능 방송에 나왔었어. 요리를 기본으로 한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방송에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도 한 번쯤 봤을 수 있어. 백패커, 장사천재 백사장, 백파더, 만남의 광장,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백종원의 푸드트럭, 백종원의 골목식당, 집밥 백선생, 백종원의 3대 천왕, 한식 대첩 등등. 정말 많지? 이러니까 한국에선 백종원님 모를 사람 정말 없겠지. 그리고 백종원님이 여러 식당 체인점 사업을 해. 한국에 백종원님이 하는 유명한 식당 체인점이 많아. 새마을 식당, 홍콩 반점, 역전 우동, 연돈 볼카츠, 한신 포차, 리춘시장, 백다방 등등. 정말 많지? 혹시 한국을 여행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지나가다가 이 중에 한 번쯤 본 체인이 있을 거야. 이번엔 안성재님에 대해서 알려줄게. 나는 솔직히 이번 흑백 요리사 덕분에 안성재님을 알게 됐어. 미슐랭에 관심이 있거나 고급 레스토랑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잘 몰랐던 분이야. 대중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이분도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이분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 셰프래. 나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다.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모든 단어를 한국어로만 말하지는 않아. 외래어를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고 해야 하나? 미슐랭을 한국어로 표현하긴 좀 어렵다 해도 오너 셰프 이런 말은 한국어로 바꿔서 얘기해야겠지? 오너 셰프는 한국어로 요리사이자 주인을 말해. 3스타는 별 3개이고 레스토랑은 식당인 거 다들 알지? 아, 미쉐린 3스타는 한국에서는 이분이 유일하대. 흑백 요리사를 보기 전까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 이후에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알게 됐어.
이분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 부모님은 식당을 하시기도 했고, 안성재님은 부모님 일을 도왔다고 해.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 군인이었던 적도 있대. 이라크 전쟁에도 파병을 간 경험이 있다고 해. 그 이후 우연한 계기로 요리 학교에 다니게 됐다더라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요리를 늦게 시작한 편인 거지. 실력도 있고 열심히 하시기도 한 것 같아. 유명한 식당들에서 일하다가 직접 본인의 식당을 차렸다고 해.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모수라는 식당을 개업했다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도 모수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차렸대. 그런데 지금은 휴업 상태고 식당을 곧 다시 열 거라고 해. 유명한 요리사들과 유명하지 않은 요리사들이 경쟁을 하면 과연 경쟁이 될까 싶잖아. 편견이 생길까봐 심사위원들이 안대를 하고 평가했어. 오로지 음식 맛만 보고 평가하게 하더라고. 이 심사 방식이 아주 좋았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좋아했던 부분이야. 심사를 이 두 사람만 하진 않았어. 중간에 어떤 대결에서는 많은 일반인들이 심사하기도 했어. 요리 대결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지.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재밌더라고. 한국 요리뿐만 아니라 양식, 일식, 중식 등 다양한 음식이 나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요리도 있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처음 보거나 생소한 요리도 많이 나왔어. 어때?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하는 한국 예능은 무쇠 소녀단이야. 이 예능에서는 여배우들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달리기 이렇게 3가지 운동을 하는 거야. 이 예능에 나오는 배우는 4명이야. 그런데 이 배우들이 이 3가지 운동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해. 심지어 물 공포증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못 타. 이 사람은 자전거를 배우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못 타는 거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정말 약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 못한다더라고. 이렇게 다 각자 특별히 어려운 종목이 있어. 그렇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배우들에게 운동을 알려줘. 그리고 모든 종목을 함께하는 코치가 있는데 이분은 김동현 님이야. 이분은 운동선수 출신인데 요즘은 예능 방송에 많이 나와. 물 공포증이 있는데도 극복하고 수영을 하는 모습, 자전거를 무서워하는데도
극복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대단하다 싶고 멋져 보였어. 나도 어릴 때 물 공포증이 있었는데 수영을 배웠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아니까 공감하면서 봤어. 자전거는 나도 배웠는데 한때 잠깐 타기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잘 못 타. 그래서 공감이 더 잘 됐나 봐. 그리고 나는 체력이 어릴 때부터 약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약해.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을 해봤는데 나는 매번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출연하는 배우들이 더 멋져 보였던 것 같아. 친구들은 운동을 잘 해? 운동하는 거 좋아해? 주로 어떤 운동을 해? 궁금하다. 다들 댓글에 자랑 좀 해봐봐.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하는 한국 예능은 언니네 산지 직송이야. 이 예능에는 염정아, 안은진, 박준면, 덱스님이 나와. 염정아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해서 한국에서는 유명한 배우야. 미스코리아가 되고 그 이후에 배우 활동을 했어. 워낙 많은 작품에 나왔어서 생략할게. 그동안은 예쁘고 연기 잘하는 것 정도만 알았는데 나영석님 유튜브에 나온 거를 봤더니 성격까지 좋아 보이더라고. 이번 예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 게다가 요리도 잘하시던데? 전에 삼시세끼 산촌편에 나온 적 있는데 내 기억에 그때 거의 요리를 처음 하신다고 한 것 같거든? 그런데 지금은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럼 이분은 대체 없는 게 뭐야? 다 가지신 분 같아. 그리고 박준면님은 솔직히 이름까지 알게 된 건 최근 몇 년 사이인 것 같아. 여러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봐서 얼굴은 잘 알고 있었지. 내가 저번에 라이브 방송했을 때 어떤 구독자님이 얘기하셨는데 박준면님을 드라마 슈룹에서 봐서 기억한다더라고. 그때의 캐릭터가 너무 좋았대. 슈룹은 김혜수님이 나오셨던 드라마야. 박준면 님도 연기를 정말 잘 하시고 노래도 진짜 잘하시더라. 안은진 님은 드라마 연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에 나온 걸로 유명해. 그런데 나는 사실 국민 여러분이라는 드라마에서 처음 봤어. 그닥 유명하지 않았던 드라마야. 처음 봤는데도 얼굴이 기억에 남았어. 내가 느끼기에는 언젠가부터 예쁜 배우들 중에 비슷해 보이는 얼굴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안은지님은 뭔가 흔한 얼굴이 아니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안은진 배우는 그 드라마에서 좀
통통하면서 귀엽더라고. 좀 다르게 예쁜 느낌이었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연기도 잘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었어. 아는지님은 그 이후에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지. 이때까지도 아는지님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았어. 나 혼자만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지. 그런데 스르생에 나온 다음부터 유명해진 것 같아. 워낙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고 아는지님의 캐릭터도 정말 좋았거든.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어. 그런데 이번에 언니네 산지 직송에 나온 걸 보니까 본인의 성격이 원래 저렇게 사랑스러운 건가 봐. 너무 귀엽더라. 그리고 마지막 출연진 덱스님이 있어. 덱스님은 요즘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하나야.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 덱스님을 정말 좋아하더라고. 다들 덱스 한다고 그러더라. 다들 덱스라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들 덱스를 얘기하고 찾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다는 그런 의미야. 덱스는 가짜 사나이랑 피해 게임이라는 방송으로 남자들한테 유명해졌대.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솔로 지옥으로 유명해졌어. 나도 솔로 지옥을 봤었는데 덱스가 정말 멋있더라고. 덱스는 원래 군인 출신이었대. 특수부대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상남자 이미지도 있는데 애교까지 많더라. 덱스 같은 사람을 흔히 강강약약이라고 하거든. 강강약약이 뭐냐면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대하는 걸 말해. 보통 이런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해.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쁜 것 같아. 솔로 지옥 이후에 인기가 정말 많아졌고 여러 방송에도 나오게 됐어. 그리고 작년에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에도 나왔었어. 지금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활동한다고 들었어. 이 예능에서는 4명의 출연진들이 한국의 몇몇 지역을 찾아가. 주로 바다가 있는 어촌 마을이야. 각 지역에서 유명한 먹거리가 있거든. 그럼 그 지역에서 그 먹거리를 채취하는 일을 해. 일에서 받은 돈으로 그 지역의 유명한 음식 재료를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 약간 삼시세끼랑 비슷한 것 같지?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 다른 점도 있어. 이 세 예능들은 한국어 배우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볼거리와 재미가 있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 배울 점도 있으니까 참 좋은 예능 같지? 시간 낭비하는 느낌은 들지 않을 거야.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이 예능들을 보는 것을 추천해. 어때?
오늘 예능 추천 괜찮았어? 그럼 다음에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책들도 추천해 볼게. 지금까지는 원고를 보면서 녹음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 내가 말이야, 사실은 지금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어. 원고는 며칠 전에 진작 써놨고, 오늘은 갑자기 평소보다 한 몇 시간이나 더, 한 4시간, 5시간 일찍 잠에서 깼어.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국어 녹음해야겠다. 빨리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해봤어. 그런데 아침에 녹음하니까, 아니 새벽이구나. 새벽에 녹음하니까 뭔가 내가 좀 차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원래는 되게 높은 톤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편이야. 그런데 지금 새벽이어서 그런지 목이 잠겼다고 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좀 차분하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여튼 그냥 그렇다고. 내가 내 유튜브 스튜디오, 유튜브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내 영상을 어디까지 보는지 뭐 그런 게 대략적으로 나오거든. 그걸 봤더니 이렇게 끝까지 보는 친구들은 뭐 어차피 얼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원고에 쓰지 않은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해보고 있어. 이거 편집할 때 자를지도 모르겠어. 근데 다음부터는 어차피 뒷부분은 많이 안 보니까, 안 들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막 이렇게 얘기해 볼까 봐.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만할게.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